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 10월 14일이고요. 오늘 강의 일정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올라왔었던 주요 공시들 살펴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한 5시 40분쯤에 엔캠, 여러분들 2차 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만한 기업이죠. 전해질,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생산하는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환사채가 발행되거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되면 꼭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이게 주주들이 참 대처할 수 없게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변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엔캠을 살펴보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결코 마음이 편하시지만은 않은 그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 엔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해 있는 재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데 전환사채를 왜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에 관련된 금액 내역이고요. 이번에 2,500억 어치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엔캠이 제가 알기로 한 4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2,500억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 목적적 보시면 시설 자금으로 2,000억 쓴다고 하고 운영 자금으로 500억 쓴다고 합니다. 제가 자금 조달의 목적에 있어서는 유상증자가 됐든 전환사채가 됐든 다른 사채들이 됐든 그래도 그나마 나은 목적이 시설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나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은 그래도 회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캐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자금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2,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주 나쁘게만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자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면 이자율 1%고요. 만기 이자율 3%입니다.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이자율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표면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자율이에요. 매년마다 받는 거. 근데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 전환사채가 전환권이 행사가 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든지 해서 전환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발행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야 그래도 만기가 될 때까지 너가 전환권 행사 못하면 내가 요 정도 이자는 연 이자율로 챙겨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만기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3%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환권에 대한 내역 보셔야겠죠. 전환사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에 전환권이라고 있는 옵션이 붙어있는 사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전환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만기 때 원리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빌려줬었던 원금을 사전에 정해진 전환가액에 비례해서 보통주로 받아갈 수 있는, 보통주 신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20만 4,500원이에요. 이 20만 4,500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바로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전환이 100%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체 주식수는 여기 밑에 보세요. 5.5%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수가 5.5%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도 한 5% 정도는 희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 청구 기간 2024년도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2달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2달 뒤부터는 바로 전환이 가능하고 당장 이게 바로 오버행 이슈로 터질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2달 뒤부터는 전환이 되면서 이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는 조금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조금은 막아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종료일 202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채 만기는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까지 딱 캡처를 해왔었던 건데, 앞에서 보시면 전환가액이 한 2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을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얘가 지금 30만 원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2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20만 원 정도의 전환가액을 잡아버리면,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을 벗어나고 다시금 엔캠 전해질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채권자들, 이 전환사채의 채권자들은 한 주당 20만 원은 들어와서 30만 원 간다 그러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이 전환사채 투자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에서는 항상 리픽싱 조항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리픽싱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전환가액이 2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실제 주가가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전환가액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인을 조금 주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함께 떨어지는 걸로 조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를 전환가액 리픽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가에 따라서 리픽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최저 조정가액은 16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 선 정도니까 한 밑으로 20%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만약에 빠졌을 때 조정가액도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채권자는 더더욱 싸게 지금 이 엔캠이라고 하는 회사의 보통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겠죠. 콜옵션, 풀옵션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수 있는 권리라고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회사한테 원금 상환 혹은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콜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발행회사가 갑이냐 채권자가 갑이냐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엔캠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 돈 미리 내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회사가 야 내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미리 갚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채권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사용 목적 보겠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배정됐었던 500억은 전해질에 들어가는 원재로 매입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시설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2천억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1년 동안 밑에 쓰여져 있죠. 북미 쪽하고 유럽 쪽에 캐파 확장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서 조달된 금액이 재무상환 자금으로 쓰인다거나 그냥 100% 운영자금으로 쓰인다거나 하면 회사가 기본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설자금 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왕창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자금 조달책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사정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비추어 보건대 조금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항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야만 했는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상태로는 지금 이 2천억 혹은 2,500억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건가? 라고 해서 바로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한번 봤습니다. 먼저 왼쪽에 자산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산줄 중에서요. 현금하고 금융자산만 뽑아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거의 바로 유동화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금이 한 560억, 기타 금융자산 230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한 2,4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조금 많기는 하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아마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부채 쪽 보니까요. 유동차입금이 1,300억, 사채가 550억, 유동성 전환사채, 파생상품 부채. 이 파생상품 부채는 그 전환권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전환사채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발행해놨었던 전환사채들의 가치가 한 3,300억, 3,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이 됐는데 이번에 또 2,500억이 발행된다는 거는 조금 달갑지 않게 느껴지기는 하는 지점이고요. 은행에서 잔기로 빌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전환사채하고 파생상품 부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회사가 현금 조달 부담은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융부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이 행사되지가 않고 회사가 돈으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지금 갚아야 되는 금융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캐파 투자를 진행할 때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특히 왼쪽 부채를 신경 안 쓰고 보더라도요. 2천억짜리 공장을 1년 동안 짓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컨설팅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CFO분께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보시면 손익계산서 쪽에서 만약에 영업이익을 굉장히 빵빵하게 잘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자금 조달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쪽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거는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뭐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가 많이 들어오고 실적이 나는 거 그걸 가지고 공장 투자에 들어가는 2천억을 감당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현금 흐름표까지 말씀드리면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의 분석이 쉬워지실 것 같아요.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CFO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영업망도 깔고 운전자본을 확충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뜨겠죠. 근데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은 캐즘 구간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트렌드 하에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캐파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장사에서 현금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재무 활동으로 현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밑에 자세한 내역들은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계속해서 재무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죠. 돈을 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2,500억을 한 번 더 빌린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커지면서 회사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는 뭐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그를 향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크게는 메이저하게는 네 가지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는 전해질,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요 점유율만 보시더라도 저는 엔캠이 그렇게 앞으로의 상황이 산업이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마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4등인데 뭐 이게 2022년도 기준이라서 제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 수치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 3등이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제가 글로벌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항상 중국 업체들이 상위권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산업은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잘하는 거는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 3개가 점유율 지금 25, 15, 10 하면은 50%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뭔가 엔캠이 더 노력한다고 해서 뭐 점유율을 더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마진을 더 낼 수 있다거나 고부가 가치로 뭐 전환할 수 있다거나 이런 확률이 얼마가 될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만 하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해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해질 성분이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고체, 고체로 전해질을 만들게 되면 이게 성능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엔캠이 전고체 쪽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도 인수를 하고 내부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2차 산업, 2차 전지에서는 조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그래도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마진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엔캠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관련된 정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